미국과 영국은 일단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아시아 통화나 전 세계 통화를 나와서 밑달러를 이제 붕괴시키고 뭐 이렇게 숫자로 그냥 뭐 몇 포인트 이렇게 숫자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포인트 몇 포인트 가지고 사실상 달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달러를 공격해서 달러 체제로부터 이제 이탈하고 달러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뭐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이겠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미국과 영국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유럽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일본까지. 어떤 경제적인 전쟁이 있어서 경제적인 전쟁이나 어떤 전쟁이 있어서 무역 전쟁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동참을 하는 겁니다. 뭐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괜히 동참을 했다가 잠시는 동참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갔다가 피보는 그런 상황이면 다 발을 빼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스스로 힘으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달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그렇죠. 그 군사력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달러 체계가 일단 붕괴가 되면 미국이 여러 개 주로 갈릴지도 모르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도 없을 것이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체제 붕괴는 꼭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 세계 어떤 뭐 특정 방송이나 전 세계 알 수 있는 특정 방송이나 아니면 학술지에서 공개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것이 획기적인 기술이어서 무역 역조 한마디로 대중국 무역 적자겠죠. 대중국 무역 적자 전 세계 무역 전쟁, 경제 전쟁에서 이기고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을 통과는 안 시킴으로 사법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자신들과 우호 달러를 지키는 나라, 우호적인 국가들과 규약을 늘리고 나머지 그렇죠. 거기 아무리 좀 약간 적대적인 자신들의 달러체를 무너뜨리는 적대적인 나라 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지속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 패권입니다. 기술 패권인데 현재 지금 반도체 동맹을 갖고 있으나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은 인텔이나 퀄컴이나 뭐 IBM이나 어떤 업체가 됐든 애플이나 이미 ARM이든 반도체의 설계 기술에 있어서부터 이미 기술 격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사회에 있어서 기술 우위가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의 미국의 대응 방법이 이제 앞으로 결정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하려고 그래도 기술 자체가 전 세계 만약에 어떤 방송에서 공개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모두가 또 끝까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기술적인 우위가 사실상 반도체 장비 하나 갖고 무역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일종의 그 쇼에 불과합니다. 그거 갖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중국 상품은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품, 월마트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수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 부분 다른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주거나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러 체계를 다른 나라들과 해가지고 강화시켜주고 미국과 같이 가니까 경제적으로 부강이 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방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달러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좀 약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공개 기술이 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그걸 도둑질고 나무 집 들어가가지고 TV, 가전, 뭐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뭐 각종 현금들을 기금속 다 훔쳐가지고 그걸 갖고 생활하면서 그것이 국제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공개 기술을 너나 도둑질해가지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기술 도둑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방치하고 다른 나라가 쓰는 것도 방치한다면 사실상 기존의 구형 기술이 만약에 이 기술로 대체가 된다면 미국에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무기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술 우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부정한다는 거죠. 지적재산권 플러스 특허 공세인데 현대사회는 특허로는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어쩌면 미국처럼 이렇게 세관에서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무역을 역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합법적이니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집 들어가서 TV, 가전, 냉장고, 에어컨, 현금, 귀금속 훔쳐갖고 그것이 국제 표준이 될 수는 없다. 도둑질이 국제 표준이 될 수는 없어. 그걸로 미국 수로가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거나 특허를 형성하거나 해서 다른 나라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체가 부도덕하고 그렇죠.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둑질한 것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킵시오. 세관에서 어떤 제기술이나 또 다른 공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품이 반영돼서 납품이 된다면 그 부품을 차단시키고 완성품 업체 애플이다. 완성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가지고 제품을 구성하지 말아라. 이거 아는 기술인데 하면 이거 작물압이다. 도둑질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같이 이익을 누리게 되는 작물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딱히 어떤 다른 특정 전쟁이라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과연 미국 선출 대통령이 끝까지 어떤 나라하고 서로 핵전쟁을 막 서로 벌여갖고 서로 미국 국민들 다 죽이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 방법에 의학을 통해서 재정 적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학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간단히 치료되니까. 심각한 것만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만. 모든 사람이 다 특정 엄청난 의사는 아니니까. 제 방식의 의학은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 부분 의료 부분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거나 또 국방 부분에서 제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그런 무기들을 만드느라고 돈이 들을 필요 없이 국방비도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무기가 강화되면서도 좀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무기 만드는데 허접한 무기 만드는데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전쟁이나 발을 때 늦었건 나 죽자 해갖고 그게 안 되면 어떨까? 된다면 모르겠는데 돼도 서로 간에 파괴될 뿐이겠죠. 그래서 안 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질이 국제적인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개적인 기술을 뻔히 아는데 그걸 제품에 반영해서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한다. 그럼 세관을 차단시키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경고를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죠.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세관에서 지적재산 위배 물건을 차단시킴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서 그렇죠. 기술이 떨어지는 구형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죠. 무역 흑자를 가질 수 없겠죠. 그쪽에서 하겠어요. 그 신형 기술을 가진데 확실히 물건이 좋으면 그쪽에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기술을 정당하게 돈 주고 사십시오. 도둑질을 해갖고 하려고 교묘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도둑질을 누가 봐도 딱 봐도 강제적으로 교묘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하겠냐라는 겁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죠. 기술 격차를 버리기 위해서. 저는 웬만한 것을 저도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지 못해. 그렇지만 어떤 특정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대충 얘기 듣거나 잠깐의 학습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걸 금방 해결하거나. 전리층을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거 알아낸 인류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파동적인 에너지, 파동적인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태양전지를 그에 따라서 만들고 파동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양전지를 만들고 파동적인 전기, 펄스 방식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는 이 펄스 방식의 전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어떤 자동차 회전축을 회전시켜 가지고 그거를 연구자석 여러 겹을 그러니까 거기다 회전축에 배치하고 여러 겹 자료를 위에 이제 고리선을 배치하고 회전시켜 가지고 뭐 정기적인 방식으로 모터를 돌리든지 휘발유, 가스, 석유나 가스, 수소를 통해서 하시든지 수소, 산소를 통해서 회전축을 돌리신 전기를 100m, 뭐 20m, 40m, 100m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동차에다가도 이렇게 회전축 돌아가니까 거기다가도 탑재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불안가스가 서로 만나면 터지니까 서로 쑤셔서 그걸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온도를 높이고 그것을 따로 연소실에 쓸 때만 잠깐 균일하게 섞어가지고 연료 배분기에서 가스 배분기 수소 가스니까 수소하고 산소니까 가스 분배기에서 연소실로 보내준다. 그다음 비행체 같은 드론에는 그럼 앞 플레이트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공기 배분기를 만들어서 연소실로 보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획기적이죠. 하나하나 다 기술이 획기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 은폐바 효과를 풀지 못하는데 풀어준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인공번개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인공번개 번개 현상이 사실상 누전 현상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 전리층에서 어떤 빛의 전기가 전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습기가 많다 보니까 물이 구름에 이렇게 물기가 많이 많을 때 전기 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름이 규모 크기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 전송이 되면 그것이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개 현상입니다. 누전 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금속체가 있다. 열을 견디거나 녹지 않는 금속체하고 여러 군데서 전력을 그 금속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담을 수 없을 만큼 한꺼번에 전류를 주면 그것이 바바바박거리고 인공번개 현상을 나타내고 주변에다가 피레침 가까이에 피레침을 갖다 놓으면 그쪽으로 전기가 유도되는 전기 유도 방식을 이렇게 인공번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알아낸 사람. 전 세계에서 음극재, 양극재에 대해서 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서로 금속 간에 전기가 전도하는 전도율이 틀려서라고 해.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원인을 몰랐죠. 왜 저기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것은 서로 금속 간에 전기의 전도율이 틀려서 그런 것이라고. 이 방식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식의 또 다른 배터리가 있는데 물을 잔뜩 담아놓고 여기다가 구리 구슬 같은 거 구리 자잘한 거 갖다 놓고 전류를 걸어주면 거기 전력이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배터리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 황당하죠. 이것도 됩니다. 이런 형식의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금속도 될 수 있어요. 전기가 전도될 수 있는 알루미늄도 될 수 있고 다른 전기가 전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 구제다. 도둑질이 전 세계 표준이 될 미국이 도둑질을 앞장서서 자기네 기업들에게 그것을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앞장서서 도둑질하는 기술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러고 나서 정당성을 전 세계에 외치고 도덕을 외치면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당하게 지적재산권을 사서 정당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고 전 세계 세간에서 지적재산권을 위배한 상품에 대해서 차단시킴으로 합법적으로 무역 억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